어느 날 밥상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도 참다가 겨우 꺼낸 말.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쌓여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낯선 것들이 많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됩니다. 여기가 내 집인가, 남의 집인가. 그 경계가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31살.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결혼 후 그만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현수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했습니다. 밥 먹을 때 먼저 떠주고 길을 걸을 때 바깥쪽에 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말이 줄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정숙 씨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몸이 단단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식으로 평생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그날도 아침 6시였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난 아침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실수하지 말자. 틀리지 말자. 잘 보이자. 조용히 이불을 개었습니다. 현수가 깨지 않게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문손잡이도 천천히 돌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 소리가 클까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일정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 일찍 깨졌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분명했습니다. 서로를 아직 잘 모르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느낌. 좁은 부엌이 더 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칼을 들어야 하나? 밥솥을 먼저 열어야 하나? 어디까지가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이미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이 부엌에서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김치는 내가 할게. 넌 국이나 끓여.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조금 달리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라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날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냄비를 꺼내서 물을 붓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불을 켜고 간을 맞춰봤습니다. 한 번 넣고 다시 맛보고
조금 더 넣고 또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혹시 짜면 어떡하지? 싱거우면 또 뭐라고 하실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침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현수가 먼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앉았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국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이 좀 싱겁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은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 반. 어떤 날은 5시.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하면 덜 부족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손이 익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대신 작은 지적들이 하루하루 쌓였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먼지 남았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빨래는 색깔을 좀 나눠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왜 같이 돌렸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기본이 없는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었습니다. 쉬는 날도, 피곤한 날도, 아픈 날도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지은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웃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 있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는 긴장.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퇴근한 현수를 보면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볼까? 아니,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봐. 현수가 어머니랑 싸우게 될까봐. 자신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괜찮았어 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은 잘 먹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말했다가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그 걱정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들릴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 우는 게
이미 몇 번째였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더 잘하면 달라질까? 더 완벽하게 하면 칭찬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매번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모르겠다는 것. 그냥 나는 이 집에서 계속 부족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다는 것.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간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 반찬은 좀 짜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시선을 떨궜습니다. 보통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막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압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더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해도 계속 틀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도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식탁을 치우면서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은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방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앉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히 말했나 싶었습니다. 참았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돌았습니다. 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현수가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모른 척했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지은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네가 이해해줘.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은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어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앉았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도 기다렸습니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많이 혼났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었던 날도 많았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렇게 해야 집이 제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방식으로 배운 사람, 상처가 방법이 되어버린 사람,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 근데 네 말 듣고 보니까 좀 다르게 했어야 했나 싶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 보인 건 강하게 버텨온 사람이 잠깐 흔들리는 눈빛.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더 배우겠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나가 달라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해보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날은 칼을 잡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그 집에 숨 쉴 틈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서로 상처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조금은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집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게 뭘까?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게 아닐 것 같다고.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맞지 않는 채로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인 것 같다고. 그날의 한마디는 갈등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울면서 참아온 시간들이 결국 그 말 하나로 나온 것이고 그 말이 오히려 문을 하나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며느리가 힘들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국감 맞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기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냥 맞네라는 말 하나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 한마디를 듣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현수는 그날 퇴근하면서 반찬을 사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현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괜찮았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인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낯선 사람이 가족이 되는 일,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말할 용기, 들을 용기, 그리고 조금씩 바뀔 용기. 지은은 그 용기를 냈습니다. 참고 참다가 꺼낸 말이었지만 결국 그 말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들어왔습니다. 늦었지만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루하루 조금씩. 그렇게 여기까지 들으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셨나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신혼 초에 한 집안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고초와 좌절, 낙담을 하며 결혼을 후회해 보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절이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라치면 오히려 적응을 본인이 못한다는 등 더위를 잘해야지라는 등의 핀잔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여서 인지 대다수의 며느리들은 할 말을 다하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들이 며느리에게 당하고 산다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요. 신혼 때는 시어머니에게 갖은 구박을 당하고 이젠 며느리에게 당하고 우리 어머님들은 평생 손해를 보고 산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젠 우리 어머님들도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러려니 하면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질 겁니다. 물론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아이야라고 이해를 하고 기대치를 낮추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요. 평생을 당하고만 사셨을 우리 어머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